네, 당신을 괴롭히는 투자 고민 오늘도 산뜻하게 날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엔 투자 박종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선입니다. 네. 자, 아침엔 투자 힘차게 시작을 했는데 오늘 우리 시장은 좀 약합니다. 좀 약하네요. 네. 예. 사실 저는 미증시도 잘 갔고 특히 AI 중심으로 좀 기대감이 많이 형성이 돼 있었고요. 그렇죠. 네, 뭐 S&P 500은 장중에 또 신고가를 경신했고 장전에 하이닉스 실적도 잘 나와서 네. 오늘 왜 빠지는지 좀 궁금하네요. 오늘 정말 궁금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스타게이트라고 해서 네.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냐면 신 맨하탄 프로젝트다. 와. 예, 오. 그 정도로 지금 엄청난 파급력을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 외에 많은 이제 뭐 오픈 AI부터 해서 엔비디아, 뭐 ARM, 소프트뱅크, 오라클, 그렇죠. 뭐 정말 엄청난 굴지의 대기업들이 다 쏟아져 나오는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찌 보면 AI 모멘텀을 더 이어가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지금 미국에서는 그렇죠. 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네. 자, 오늘 한국 시장을 봤을 때는 약간의 좀 디커플링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SK하이닉스도 오늘 지금 현 시간으로 마이너스 3.5% 정도 맞습니다. 하락을 하고 있고요. 네. 삼성전자도 마이너스 1%대 하락을 하고 있다 보니까요. 투자자분들이 많이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오늘 많이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이분한테 마침 또 네. 시장 궁금한 게 많을 때 이분 모시게 돼서 어떻게 보면 너무 다행이다. 좋습니다. 네, 네. 싶기도 합니다. 목 빠지게 기다린 주식상담소 오늘 쿨지훈 부장님, 박지훈 부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예. 궁금한 거부터 여쭤볼게요. 오늘 왜 빠지는 거예요? 야, 오늘 뭡니까? 오. 예. 일단은 뭐 오늘 다시 한번 재확인됐지만 저는 네. 상승 요정이 아니었다는 점. 네, 세상에 역시 영원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연휴를 앞두고 있고 네. 일단은 긴 연휴 앞에서는 항상 차익물이 있고 또 미국 시장은 열리지만 어쨌든 뭐 불확실성이 좀 있는 부분도 있고 미국 시장도 뭐 강건했기 때문에 일단 다음 주는 조금 슬림해지지 않겠어라는 좀 걱정도 좀 있는 부분들입니다. 중요한 건 내일이죠. 내일 일본에서 예. 또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지금 네. 유력하다라는 것이 거의 컨센서스이기 때문에 예. 여전히 그 이유는 일본도 인플레이션을 좀 잡아야 된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어서 우리는 또 엔화에 대한 강세 그러면서 또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그렇죠. 그런 리스크가 또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예. 작년에 우리가 여름이었습니다. 8월에 그 공포를 맞아요. 한번 경험해 보셨죠? 그 기억을 한번 또 되뇌이면 이것도 공포스러워 라면서 최근에 한 2주간 이 소위 종목 장세라고 해서 수익률이 제법 괜찮았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 휴먼 인디케이터라고 해서 여의도에 이제 저녁 시간에 한번 가보면 연초 작년 12월 상당히 좀 우울하고 침울했던 이런 상권의 분위기가 지금 굉장히 여의도의 먹자 빌딩만 가더라도 으라차차 건배 화이팅 이런 모임이 그래요?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 말은 종목의 활기가 뛰었다라는 것의 반증이거든요. 어쨌든 그런 모두가 취할 때 슬그머니 이제 뒷문으로 예. 퇴근하는 사가 좀 스마트하지 않습니까? 그런 오늘 스마트 머니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점이고 하이닉스 실적 발표 나왔지 않습니까? 예. 박수 쳐줄 만한 실적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1분기는 좀 비수기로 계절적 비수기니까 1분기 실적은 좀 슬림해지겠다라는 부분들 하나 더. 이제 중국이 공격합니다. 미국만 공격하냐? 관세 관련돼서 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여러 가지 빅테크들에 대해서 반덤핑 조사에 관련돼서 중국이 이제 약간 카드를 좀 꺼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트럼프 일기 때도 퀄컴이 어느 정도 조금 돈에 대한 유출을 좀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중국에다가 반납을 했던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중국도 만만치 않다. 뭐 그런 부분도 좀 있는데 여러 가지 조금 노이즈가 오늘 조금 목요일 아침서부터 계속 나오는 분위기. 여러 가지 그래도 종목들은 강한 종목들도 있지만 이것을 한번 뭐 조정을 하나의 어떤 분할 매수 견점으로 좀 보셔도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내일 오후서부터는 다시 한번 또 조정을 이용한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어쨌든 뭐 디테일하게 종목별 전략은 좀 이따가 하나씩 얘기를 한번 풀어보죠. 네. 지금 뭐 설을 앞두고 나서 정말 한국은 아주 장기간 동안 이제 장이 그렇죠. 쉬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용돈도 좀 필요할 것이고, 예, 저 부모님께 또 돈도 좀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빠지는 것인가, 뭐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일단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AI에 대한 트렌드, 이런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는 네.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 부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앞서서 뭐 관세나 여러 가지 뭐 미국과 중국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지금 사실 트럼프 취임하고 나서 오늘이 이제 뭐 어찌 보면 3일째가 맞아요. 되잖아요.
요 지금 트럼프 취임 이 3일 동안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투자자들이 다 이렇게 현미경으로 이렇게 보고 계실 것 같아요. 모든 한마디 발언 하나하나에 행보 하나하나에 그렇게 보고 있을 것 같은데 부장님이 느끼시는 지금의 행보, 취임식 요 3일 동안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일단 말뿐이다. 그러니까 어쨌든 행정명령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뭐 컨빅션 됐던 것들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부분들이잖아요. 근데 관세 관련돼서는 일단 외교 정책 측면에서는 일단 말뿐인 얘기들이 일단 앞서서 나오고 있거든요. 좀 조율하는 분위기로 가는 거고 어쨌든 관세에 대해서는 컨센 하회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겁을 많이 냈던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정도는 좀 조율하는 그런 과정으로 갈 것 같고, 뭐 예를 하나 들자라면 약간 뭐 파나마부터 시작해서 뭐 그린란드 얘기도 많이 나왔지만 사실은 이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오늘도 그 테슬라, 그러니까 트럼프, 그러니까 앨런 머스크의 어떤 옵티머스 그 들어가는 그 부품단 제공하는 기업들 리스트를 공개가 됐는데 깜짝 놀랐어요. 완전 전부 다 대만 기업과 일본 기업들이 전부 다 부품단을 다 공급합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이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고, 예. 그러니까 트럼프 형의 이제 행보를 이제부터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말도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가 차분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거는 결국 트럼프의 행동으로 통해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 예를 들자면 중국이 지금 AI 관련된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로봇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도 한번 보셨겠지만 엄청난 이 프로젝트 자금이 투입되는 겁니다. 우리 한국이 예산이 한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1년치 예산, 살림살이 하는 그 예산 비용이. 한 700조 될 거예요. 600, 예, 650. 그러니까 5천억 달러 스타게이트는 오라클하고 소뱅하고 지금 오픈 AI가 손잡고 하는 것들이 5천억 달러가 맞아요. 거의 그거에 맞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수치이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수혜주, 뭐 원전, 뭐 전력 관련돼서 AI 관련된 여러 가지 파생되는 흐름들이 나오는데 결국 천조국 미국 시장이 과연 이렇게 강한 드라이브를 거는 것은 결국 중국을 겨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사실은 옛날에 중국의 민간 업체가 그린란드 저쪽에 보면은 이제 해군 기지가 있어요. 그 중국이 살려고 그랬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무산이 됐는데, 그러니까 결국 말로써 이렇게 강하게 이제 드라이브를 거는 거는 트럼프 형이 딱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저기다 내가 저기 노리면은 트럼프 형이 또 공격할 거야. 일단 딱 깃발을 꼽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 형은. 그리고 캐나다, 멕시코 얘기하지만 아시겠지만 캐나다랑 미국이랑 관계는요 정말 형제보다 더 진한 관계입니다. 그들을 공격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라인을 이제 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공격적인 이제 딱 이제 문서화되는 어떤 공격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 아직은 말뿐인 외교 정책인데 조금 좀 슬림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제 중국을 겨냥하는 이 관세 정책이 조금은 톤 다운이 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지금은 약간 징벌적 관세도 좀 부과할 가능성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독일에게 이 기업이 조금 좀 불편한 관계입니다. 그래? 알았어. 그럼 다른 기업을 통해서 징벌적 관세를 이게 역으로 공격하는 그런 아주 세세한 그런 관세 정책이 나올 건데 뭐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시장에서 그러니까 취임 전에 생각했던 그 걱정보다는 조금은 한숨을 쉴 수 있는 정도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증시는 뭐 3거래일제 좀 잘 가고 있는 상황이고 대표적으로 그 미국 내부에서도 은행주, 금융주 흐름도 상당히 좀 괜찮잖아요. 네네. 실적도 일단 서프라이즈로 계속해서 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뭐 규제 완화 이런 것도 수혜를 대표적으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데 은행주에 대해서는 예, 지금 제가 자료 하나 네.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거 바로 이겁니다. 결국 트럼프 규제 완화라는 이 키워드가 좀 중요한 거고요. 장단기 금리차, 그다음에 트럼프의 규제 완화 이런 키워드를 통해서 이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는데 이게 저는 이제 핵심은 이거예요. 미국에서 지금 금융주가 좋은 것은 결국 실적이죠. 네. 정말 놀라운 실적을 계속 나타내고 있는 부분들이고 지금 K은행에 대한 저평가 이유는 바로 이거 주주 환원율이 지금 35.6으로 지금 마킹이 되어 있는데 이거 지금 빨간 글씨로 적어놨죠. 올해부터는 이제 40%가 돌파되는 흐름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은행도 괜찮은데 저는 이제 증권주도 이제 서서히 구정 끝나고는 증권주도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세 가지. 첫 번째 관세로부터 자유로워요.
관세로부터 자유롭고 이게 어쨌든 자기 자본 가지고 장사하는 회사가 증권회사고 수수료 수입 체계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밸류업에 대해서 올해 이미 증권사들은 작년에 이미 밸류업 공시 다 끝냈어요. 근데 올해 추가적으로 더 하겠다라는 그런 회사들이 몇 개 있어요. 뭐 미래에셋, 뭐 삼성증권, 네. 뭐 이런 회사들이 좀 네.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밸류업에 관련돼서는 가동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크다. 라는 점들이고 실적이 굉장히 견조합니다. 증권주들도. 그런 것 관점에서는 은행주랑 증권주는 좀 선호하는 업종으로 보셔도 되고 지금 연초부터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던 거는 1번 조선. 조선이 왜 이렇게 강하냐. 중요한 건 마지막 선물 보따리 하나 남아있는 게 있죠. 바로 트럼프가 중국의 이게 CSSC 그러니까 국영 조선사인데 요게 이제 중국이 전체 우리 글로벌리 조선 수주의 60%를 담당하는 게 중국이고 예. 그 중에 이 회사가 한 60% 담당하니까 그러니까 계산기 두들겨 보면 한 66에 36 전체 글로벌의 35%를 담당하는 이 조선사를 만약에 규제하면 예. 규제하면 그 수주를 그대로 한국에 가져올 수 있을까에 대한 약간 내러티브가 좀 있는데 막 그렇게까지 다 가져올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 수주 단가를 좀 높이는 전략을 아마 한국 조선사들은 하겠죠. 그래서 마지막 선물 보따리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 지금 마지막 열매 과실을 따먹을 수 있을 것 같아라고 해서 지금 큰 매도 물량은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중이 지금 벌써 PBR이 4.5를 넘어서고 있는 부분들이고 하나오션도 비싸죠. 하지만 그래서 지금 이제 2등 주자 그 다음에 싼 게 누구야? 그래서 삼성중공업 매수세가 들어오고 삼성중공업도 조선사잖아요. 부담스럽잖아. 아 그래? 그럼 기자재로 갈까? 그래서 이제 뭐 피팅 업체들 막 따라 붙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부품단에서 나오는데 지금 약간 리스크가 뭐냐면 지금 실적 시즌이잖아요. 실적 시즌에 지금 조선 기자재들 실적 보니까 생각보다 실적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차익물도 그쪽에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2등 주자 제 코스닥 이 조선 이 부품업체들 실적이 나오는 건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그거는 그냥 띠으로 가는 거예요. 아 형이 그냥 잘 가니까 2등 주자, 3등 주자가 그냥 따라 붙는 거니까 그러니까 못 산 애들이 뒤에서 이제 뒷북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쫙 수익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중요한 건 형 노릇을 잘하는 애들이 여전히 강건해야 돼요. 오늘 보면 LS 일렉트릭이 실적이 서프라이즈 나왔잖아요. 네. 컨센보다 잘 나왔잖아요. 예상 컨센보다 30% 이상 컨센 상향됐으니까 LS 일렉은 올라가는데 지금 보면 HD 현대일렉이라든지 효성중공업은 조금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 기업을 좀 경험했잖아요. HD 현대일렉은 실적 나오니까 8% 빠졌잖아요. 지금 LS 일렉트릭 실적 발표 나오니까 급등했잖아요. 이제 남아 있는 건 누굽니까? 효성중공업. 이제 뭐 농담 삼아 얘기하는데 효성이라는 이름이 마음에 안 드. 이런 뭐 농담이고 어쨌든 효성중공업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장 삼총사 형들의 또 이제 실적들 결국 이 스타게이트의 흐름들은 결국 전력이다. 그래서 이런 연결고리가 있는데 대한민국의 마지막 자존심 요 효성중공업의 실적이 어떻게 될지가 굉장히 좀 중요한 관점입니다. 어쨌든 은행주 얘기하다가 거기까지 좀 넘어갔는데 네. 여전히 은행주는 여러 가지 노이즈가 많은 그런 주도주 형들이 약간 왔다 갔다 냉온 하루하루 일희일비하고 있는 모습들인데 지금 은행주는 서서히 이제 바닥에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환율이 올라가서 우리 계엄령 이슈 12월 초에 환율이 올라가면서 은행주가 외국인들이 정말 많이 빠져나갔거든요. 그 흐름들이 이제 매도에 극단화는 지금 현장이 지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고 외국 형님들이 조금씩 올라오면 매수세가 들어오면 이 자본 비율이 좀 중요해요. 왜냐하면 은행주는 자본 비율, 특히 환율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이제 더 이상 변동성이 나오지 않는 자본 비율 스탠스라면 은행주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다라는 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적 얘기를 이제 해주셨으니까 예. 어제 부장님 현대건설 현대건설. 네 1조 2천억인가요? 그거는 이제 빅백스를 한 거죠. 빅백스인데 빅백스를 한 거죠. 이제 주가는 오늘도 그렇고 오늘도 5% 올라가는데 이제 네. 바로 불기둥으로 그렇죠. 상승 반전했잖아요. 그렇죠. 오늘 하이닉스 역대급 실적 냈는데 이제 하락으로 반응하고 뭐 네. 삼성바이오 잘 나왔는데 오늘 오르고 네. 이게 잘 나오고 못 나오고에 따라서 어떤 공식 없이 그러니까 미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 중심으로는 우리가 주가랑 뭘 관련지어서 좀 왜 그런 봐야 돼요. 거냐면 네. 이거예요. 되게 정말 중요한 지금 역시 잘하세요. 역시 홍 포인트를 아나운서님. 딱 잡아주세요. 예. 자, 여러분들 가장 기분 좋을 때가 언제입니까? 정말 1년 동안 떼밀지 않고 떼 쫙 밀고 지금 찬바람 쐬서 나올 때
출입구 나올 때 그때 기분 제일 좋으셨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정말 저걸 언제 저거 비용 처리하지? 비용 처리 언제 하지? 그래서 1조 단의 비용 처리를 확 해버린 게 현대건설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바로 컨콜을 합니다. 그래서요 올해 얼마 벌 것 같은데요? 아 올해요? 연결로 저는 플러스 9천에서 한 1조 정도 벌 것 같은데요, 올해? 아, 그래?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주택에 대해 관련된 이제 삼성물산도 어제 이제 건설주 막 이제 실적들 발표했거든요. 해보니까 이제 중요한 건 그러니까 실적은 오케이, 좋아. 빅베스 했어. 이제 더 이상 묵은 데 없지? 그다음 올해는 어떻게 가이던스를 굉장히 높게 제공했다라는 점이에요.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역할을 했고 어쨌든 안 좋은 실적들에 대한 비유는 전반적으로 시장에 어느 정도 공유가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항상 컨콜. 그래서 올해 어떻게 할 건데? 올해 어느 정도 예상하는데? 라는 것들이거든요. 자, 넷플릭스 보세요. 비단 하나 예를 들자면 네네. 넷플릭스가 지금 유료 구독자가 3억 명이에요. 맞아요. 3억 명인데 지금 이번 분기에 순중 가입자가 얼마입니까? 거의 1,900만 명이고 엄청난 놀라운 서프라이즈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스무스하게 웃으시면서 이제는 좀 이렇게 유료 구독자에 대해서 업데이트는 잘 안 할게요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들은 이걸 좀 보셔야 될걸요. 뭘 봐야 되는데요. 바로 광고를 저희가 사업을 이제 작년서부터 따박따박 하고 있는데 광고 수익이 만만치 않네요. 굉장히 고무적인 이 숫자가 아마 올해도 계속 우상향할 것 같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주가가 이제 거의 이제 네 자릿수로 이제 바뀔 것 같은데 넷플릭스는 거의 지금 목표 주가를 거의 상향하는 분위기고 거기다가 뭐 스포츠 중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컨콜 이후에 실적 발표 후에 정말 장밋빛 청사진을 이렇게 그려준단 말이에요. 미국에서 구독료도 올린다 그러죠? 그러니까요. 네. 그런 흐름들이 뭐 그러니까 피해 효과도 있는 거고 네. 큐도 효과가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아 이건 멀티플 증가 요인이겠구나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인되면 국내든 국외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장에서 판단을 후한 점수를 주는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도 SK 하이닉스 오늘 주가가 좀 꼬라박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약간 1분기는 슬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HBM4 16단에 대해서는 2026년 상반기가 아니라 2026년 하반기서부터 공급 가능할 것 같아요. 라는 것들이거든요. 아 그래요? 조금 늦춰지네요. 라는 거에 대한 시장도 어느 정도는 그래? 그러면서 2분기는 당장 급한 1, 2분기는 어떨 것 같아요? 1분기는 원래 계절적 비수기입니다. 2분기는요. 낸드가 지금 또 시간의 현물가에서 보면 어저께 한 좀 3%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네. 전통적인 D램 낸드 가격은 여전히 아직은 오리무중이구나라는 것들이 시장에서 조금 공유가 되면서 설날 얼마 안 남았네. 일단 좀 까고 보자. 그동안 너무 타이닉스 올랐으니까 네. 조금 키 맞출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이 좀 시장에서 좀 오전 분위기는 조금 불편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잠시 SK하이닉스에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과거에 이 미국 실적 발표랑 한국 실적 발표의 어떤 흐름을 좀 보게 되면 한국이 약간 주춤하더라도 미국의 빅테크들이 확 끌어줬었던 그러한 요인들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뭐 AI나 여러 가지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뭐 TSMC 실적 발표가 워낙 좋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미국에 이제 다음 주에 있는 설 때, 우리나라는 설 때죠. 그때 이제 빅테크들이 실적 발표들이 나올 예정인데 뭐 수요일 목요일인가요? 뭐 그때 제가 기억나는데요. 그러한 실적 발표, 호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 혹시 국내에서도 그러한 어떤 수급이 확 좀 몰릴 수 있을 만한 좀 커플링 현상이 날 수 있을 만한 그런 요인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지금까지 안 됐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작년에 뭐 대장은 미국이었고 그 주도를 했던 섹터는 다 빅테크들이었고 그들의 어닝 효과들 다 한번 경험해봤지 않습니까? 아직은 커플링이 완전하게 되지는 않고 있는 부분들 다만 워낙 세게 작년에 한국 시장이 얻어 맞았기 때문에 지금 1분기 특히 1월 효과도 있겠지만 거의 장비단의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대한민국 코스닥의 종목들이.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조금 커플링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물론 희망 고문이긴 하지만 작년과는 분위기가 다르다라는 것들은 바로 이 중소형주에 대한 이 소비자 심리 지표가 조금 개선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물론 지금 앞서 얘기했던 이 탑다운 관점에서는 여전히 좀 불안감이 좀 있지만 전반적인 생각은 빠르면 2분기, 늦어도 3분기서부터는 전통적인 이 D램 시장과 낸드 가격은 이제 바닥은 찍었지 않았을까라는 거의 기대감이 있고
캐펙스 투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보수적이에요. 최근에 언론에 이번 주에 언론 기사들 제일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의 파운드에 대한 업황에 대한 안 좋은 네거티브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약간 그것도 알고 있는 거를 계속 또 이렇게 약간 뭐랄까 사사로 확인하는 것 같은데 이제 2월 초에 약간 뭐 단기적인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것들은 뭐냐면 이제 이재용 회장의 이제 사법적 리스크, 소멸 리스크가 좀 있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이제 좀 애플은 이제 실적에 대해서 계속 이제 목표 주가가 좀 계속 다운되고 있는 모습인데 근데 SE4에 대한 출시가 이제 4월이고 4월 부분 물론 이제 거의 기본적인 모델 값이 거의 100만 원대 애플 아이폰인데 이 SE4는 한 60만 원, 70만 원대잖아요. 싸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는 좀 기대가 되는 게 인텔리전스가 탑재가 되고 그다음에 고사양 부품들이 들어가고 그런데도 60만 원, 70만 원대니까 이번에는 아이폰은 잘 팔리지 않겠어? 라는 것들이죠. 근데 그거는 4월이잖아. 아직 오픈도 안 했는데 지금 1월이야.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애플 아이폰이 중국에서 잘 안 팔린다며? 이런 것들이죠. 그 전까지는 애플에서 나 건들지 않을게. 그러니까 애플 밸류체인 종목들이 지금 코스닥이 막 가다가 빠그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커플 형상이라고 하는 거는 종목 단으로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마소가 실적이 잘 나왔어. 마소와 커플링 되는 게 뭐가 있지? 이런 띠문 나올 수 없는 게 대한민국 시장을 이미 한번 학습 효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밸류체인들이 연결되는 거는 아마 커플링이 굉장히 많이 될 겁니다. 애플 지금 흐름들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애플 밸류체인 종목들이 막 가다가 빠그라지고 이렇게 흐름들이 나오는 것들. 그런 것들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맞지 않겠냐. 세부적으로 이제는 미국 시장도 굉장히 핫한 시장들이 뭐 계속 뭐 괜히 팔았어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전히 조금만 하면은 와 캐펙스 숫자 저렇게 나오는데 와. 그리고 이제 또 연결되는 게 뭐냐면 어제 밤부터 이제 AI는 헬스케어로 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고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관련돼서 이게 AI 의료 헬스케어로 가면은 암 치료도 과연 AI로? 뭐 이런 것들 관련돼서 또 종목들이 또 파생될 수 있는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이고 뭐 그런 부분들 종목 찾기는 계속 화려하게 좀 진행이 돼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니 뭐 잠시 애플에 관련된 이야기 해주시니까 제가 LG 이노텍을 잠깐 쳐보니까 지금 뭐 삼성증권에서는 뭐 일본 이런 얘기가 있네요. 뭐 스마트폰, TV 수요보다 자율주행, 로보틱스 산업에 대한 수요가 LG 이노텍 주가에 영향을 더 크게 미칠 것이다. 향후 뭐 이런 이제 뭐 의견을 좀 내놓기도 하고 있는데 오늘은 뭐 주가가 좀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과 엔비디아는 간밤에도 좀 차이를 더 벌렸고. 뭐 간단하게 반도체 업황 체크 한 2, 3분 정도 브리핑을 좀 더 좋습니다. 자료를 제가 간단하게 준비를 했는데 이건 이제 반도체에 관련된 이제 탑다운 관점에서 한번 보자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뭐 지겹지만 CES는 결국 AI의 에이전트다라는 것들이고 근데 여기는 중요한 슬픈 얘기죠. 미국, 중국 테크 하드웨어 기업 대비해서 한국은 완전 소외되어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들입니다. 결국 AI 에이전트 방향 그 말은 결국 주문형 반도체다. 맞춤형 생산이다라는 것들인데 이게 네 가지로 분류하면 잘하고 있는 애들은 이렇게 마소, 구글, 아마존, 메타, 테슬라, 엔비디아, 브로드컴, TSMC, SK 하이닉스. 이번에 브로드컴도 굉장히 또 이번에 또 수혜를 받을 거다라는 것들. 이번에 애플 뭐 추격 중인 기업이죠. 애플 이거는 이제 온디바이스 약간 어도비, 넷플릭스, AMD, 퀄컴, 미디어텍, 화웨이, BYD. 이거 슬프죠. 소외된 기업. 인텔, 삼전, 뭐 샤오미 요런 아이들. 이제 요런 지금 따라가기 어려우니까 선도하는 기업들과 그냥 파트너십으로 하자라는 게 이제 LG전자, HP, 델, 폭스콘. LG전자 로봇은 약간 협동 로봇보다는 이제 물류 로봇 쪽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적어놨죠. 그래서 로봇 특히 중국에 대한 제조 역량이 이번 CES에서 엄청난 기대 이상이더라. 엔비디아의 키노트에서 공개한 로봇 업체 한국 하나도 없었다. 아이고. 그나마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좀 기대를 해보자. 왜냐하면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이제 상장 욕심도 좀 있어요. 그렇죠. 상장 욕심도 있으니까 얘랑 조금 이게 같이 협력하는 회사가 누구야? 한국에 이제 상장사가 하나 있어요. 클로봇. 클로봇. 이거 약간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제공하는 업체인데 요 클로봇은 여러 가지 뭐 대기업들의 좀 지분 투자도 받은 것들 좀 있고 해서 요 정도 아마 관심 있는 수혜주로 직접적으로 현대차는요? 현대차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 현대차에 대해서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아. 전기차에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하겠지만, 약간 좀 애매합니다. 로봇으로 현대차를 산다. 이거 조금 연결고리가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네. 결국 이제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피지컬 A가 중요한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투자 아이디어 관점에서는 HBM4를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제 소품종 대량에서 이제 이런 관점의 체제에서 발전해온 메모리 산업은 끝난 상황이다. 유리기판 아직 오래 걸리겠지만 그래도 기대감은 견조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들, 잘 종목들은 계속 희망 갖고 계셔도 될 것 같고, 요겁니다. SK 하이닉스 디램 가격 반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출하 반등, 얼만큼 출하되고 있어. 요게 이제 업황의 반등으로 확인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디램 가격이 바닥지고 올라올 때 이제 드디어 반등 시작이구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출하량을 좀 보고 판단하자라는 것들입니다. 요거 굉장히 지금 CXMT가 지금 DDR5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일부 지금 그쪽으로 지금 조사하러 지금 파견까지 갈 정도인데, 굉장히 지금 CXMT의 공격적인 이 추격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어서 역시 전통적인 이 반도체 회사들에게는 좋은 소식은 아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저 창신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수율에 관련된 이야기나 뭐 성능에 관련된 이야기가 좀 나오긴 하는데, 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중국 반도체 저 반격. 예. 기술적인 격차는 한 4, 5년 정도라고는 얘기는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더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 더 빨라질 가능성이 있어서 이건 좀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예. 좀 약간 정말 좀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미 끝났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몇몇 분을 제가 좀 전해서 듣긴 했어요. 네. 물론 이제 사석에서 좀 들었긴 했는데, 네. 사실 이미 이건 끝난 게임인 것 같다라는 이런 의견들도 좀 있는데, 그 의견은 뭐 너무 좀 멀리 갔다. 극단적이다. 결국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경사도를 끄면 이 교차점이 어느 정도 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그 4, 5년이 아니라 한 2, 3년으로 빠르게. 앞당겨지는 거 아니냐, 그거가 굉장히 지금 걱정스러운 부분이고, 끝났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너무나 좀 너무 좀 멀리 가는 좀 과한 표현이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관련돼서는 뭐 채팅창에도 이 삼성전자와 관련된 좀 우려 이런 것들 좀 많이 표현해주고 계시는데, 네. 사실 어제 언백 행사도 했거든요. 삼성전자? 예. 언백돼서 이거 과거에 비해서 너무 얘기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아예 관심 박된 거 아니에요? 이런 건 아예 안 봐도 돼요. 지금? 저는 근데 보고 나서 나 사고 싶다 생각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네. 그냥 이제 안에 들어가는 이제 퀄컴 칩 마찬가지고 엘리트가 이제 스냅드래곤 그게 들어가면서 뭐 이제 성능 비교를 좀 해보니까 램도 좀 올라 상향됐고 뭐 그런 거 봤을 때 이게 뭔가 좀 성능적으로는 괜찮지 않을까? 뭐 이런 혹시 이제 뭐 애국심의 관점에서 사실 이건 아니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봤습니다. 예. 아니, 사세요. 말리지 않겠습니다. 폰을. 근데 시장에서 너무 관심이 없는 것은 너무나 슬픈 현실인 것 같고, 그러니까 획기적인 게 없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갤럭시에 잠깐 흥분했을 때가 뭐였냐면 그 통역, 번역. 맞아요. 맞아. 그렇죠? 예. 근데 그게 뭐 섹시한 아이템은 아니었다. 다른 핸드폰에서도 충분히 기능 제공하고 있는 걸로 봤을 때 그렇게 섹시한 게 없었고, 이번 시리즈 나온 것도 비슷했다. 그렇게 뭐 흥분할 만한 섹시한 킬러 아이템은 없었다. 사실상 지금 이제 그 AI라는 것을 봤을 때 애플 인텔리전스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애플 인텔리전스 때문에 지금 아이폰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급증했느냐? 그걸 봤을 때 또 아니다 보니까 우려 섞인 좀 이런 시선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예. 알겠습니다. 네. 다음 얘기 좀 넘어가볼게요. 다음 얘기 오늘 시장이 뭐 왜 이렇게 빠지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뭐 다음 주 이제 연휴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연휴 앞두고는 원래 좀 팔고 가자라는 심리가 있을 수도 있는데, 게다가 지금 트럼프 취임
완전 극초기이기 때문에 예. 이 나오는 발언 하나하나에 시장이 좀 움직일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다음 주에 또 FOMC도 있어요. 뭐 그렇죠. 여러 가지 변동성을 야, 정말 예, 엄청납니다. 좀 염두에 두고 뭐 팔고 가자라는 심리가 혹시 아닐까. 이것도 일부 원인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트럼프 얘기 조금만 더 해볼까요? 신재생 관련주도 영향권이고 2차 전지도 2차 전지. 지켜봐야 됩니다. 예. 관련 섹터도 좀 짚어주세요, 부장님. 아,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좋아요. 하도 그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그걸 한 장, 두 장으로 이제 요약을 해왔거든요. 네. 이겁니다. 물론 뭐 저는 항상 얘기할 때 두 갈식으로 얘기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좀 자료 보시면 네. 그냥 올해 2차 전지 투자 전략은 이렇게 좀 잡았어요. 일단은 올해 2차 전지는 박스권 자료가 보이실까요? 한번 보여주시면 나올 거예요. 네. 예. 나와요. 큰 재미는 없을 수 있다. 2, 3월을 단기 트레이딩을 하고 그동안 좀 관망을 하자. 왜? 첫 번째, 현재 국내 2차 전지 관련 아이들이 한 50% 가동률. 근데 적자죠. 한 75%가 넘어야 BEP를 넘어서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두 번째, 이게 좀 중요한데, 그러니까 생산자 관점에서는 보조금이나 이런 세액공제나 이런 혜택은 일단은 스테이는 할 것 같긴 한데, 이 구매 관련된 관점, 소비자 단에서는 보조금 지급이 하반기에 폐지될 수 있다. 그러니까 IRA 법안은 행정명령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상하원의 표결로 처리를 해야 되는 중요한 법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폐지될 수도 있겠구나. 그 $7,500 지급하는 것들이. 네. 그러니까 상반기에 빨리 사자. 뭐 이런 분위기가 형성될 수는 있겠다. 그래서 만약에 상반기에 차를 산다면 어떤 거 살래? 테슬라. 그래서 테슬라 밸류 체인을 사야 되는 게 맞지. 그러면 유럽 메이커들은요? 엄청나게 힘들죠. 그런데 유럽에서 우리 규제가 CO2 규제를 위반하면 벌금 낼 거예요 하는 그러한 유럽 전역적인 그 강도가 벌금 그러면 매년 내가 벌금 때릴 건데 그냥 3년치 평균으로 벌금 내게 해줄까? 그런 스탠스가 좀 약화되면 그건 2차 전지에 대한 조정 이유입니다. 그런데 왜 2, 3월을 단기 트레이딩을 해야 돼? 바로 이거죠. 5번. 항상 2018년 이후로 2월, 3월에 리튬 가격 2월, 3월 추이를 봤더니 항상 반등했었다. 왜냐? 올해는 2월, 3일 춘절 끝나잖아요. 항상 이 춘절 끝나고 리튬을 리스타킹 하더라. 재고를 추적하더라. 그래서 항상 2차 전지 주가와 리튬 가격은 항상 양의 상관관계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뭘 사야 되는데 1번 LG엔솔, 에코프로 BM, 대주전자재료. 그러니까 LG엔솔은 전체 매출의 30%고요. 나머지 20%가 이제 GM 정도인데 올해 보면 아시겠지만 Y 나왔잖아요. 근데 6월 전에 또 모델 Q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제 LG엔솔이 잘하고 있는 건데 질문. SDI는요. 엄청 싸요. PBR 0.8까지 내려왔어요. 그런데 SDI는 지금 수주 소식이 없어요. 요거는 조금 저는 싸다라고 해서 매수를 덜컥 해야 될 종목은 SDI는 아니다라는 것들입니다. 4680 배터리 체계에서는 결국 LG엔솔이 일단은 초기에 선두권을 잡았다. 에코프로 BM은 1도 없어요. 테슬라랑 연관 1도 없어요. 근데 왜 얘를 봐야 되냐면 펀더멘탈 상관없이 우리가 1분기 내로 이 에코프로 BM이 코스피 이전 상장하잖아요. 네. 그러면 순위권이 꽤 앞당겨 되겠죠. 뭐 그러면 코스피 200에 또 특례 편입 가능성도 있죠. 근데 또 여기서 또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게 에코프로 BM이 코스닥에서 이제 코스피 이전하면 그 공백은 누가 메울 것 같아요? 아마 제약바이오 업종도 좀 매수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1월 말서부터 아마 느끼실걸요? 서서히 제약바이오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게 약간 선침의 성격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타이트한 스케줄이 상반기에 있는 게 제약바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약간 좀 투자 아이디어. 대주전자료는 아직까지는 에코프로 BM과 다르게 이거는 이제 밸류체인 종목으로 이제 이번에 등극합니다. 드디어 모델 Y에 응급제 들어가잖아요. 파나소닉이랑 같이 손잡고 LG엔솔이랑.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요거는 좀 재미있는 게 이게 왜 여기 써 있냐면 이번에 그 갤럭시 버즈 있잖아요. 버즈 네네네. 이어폰. 거기에 전고체 관련된 배터리가 들어가거든요. 일부. 그래서 삼성 전기가 납품하는데 거기에도 음극재, 전고체 그 소재단이 대주전자 재료가 공급을 합니다. 그런 약간 이슈도 좀 있고요. 네.
근데 이거 포스코 퓨처엠이나 이런 애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매출이 거의 GM이나 스텔란티스. 근데 유럽이 힘들어요. 여기서는 모멘텀이 없고 신차 모멘텀이 이렇게 섹시하지가 않기 때문에 얘네 매출이 크기 때문에 지금은 테슬라 밸류체인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멀티플을 줘도 후하게 부여할 수는 없다라는 부분들을 얘기하고 싶은데 그 결론이 뭐야? 저는 이겁니다. 안 좋은 거네. 너 지금 부정적으로 얘기한 거지? 그런데 반전. 어저께 나온 한 뉴스가 하나 있죠. EU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도입하겠다는 걸 고려하겠다는 거예요. 야, 이거는 좀 박수 쳐줄만 합니다. 예. 왜? 지금 미국 시장이 큽니까? 유럽 시장이 큽니까? 전기차 시장은. 미국보다 유럽 시장이 2배가 커요. 그러니까 유럽이 2배가 크죠. 유럽이 2배가 커요. 네네. 그러니까 유럽 완성차 업체들 굉장히 좀 힘든데 만약에 지금 이제 트럼프가 이제 반전기차 정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춤할 수 있다 미국이. 그럼 그 틈을 EU가 아마 전략적 선택으로 요 보조금을 도입을 하게 되면 바로 K 배터리에 긍정적이다. 바로 이 보조금 도입 확정 시 유럽 전기차 판매 추정치가 대폭 상향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저는 얘기하고 싶어서 너무나 극단적인 부정적인 논리에 휩싸일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제 결론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 네. 저희 잠시 광고 보고 돌아와서 상담으로 네.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멋있다. 부러운가? 14만 1211번의 스윙과 68개월 27일의 투자로 만들어진 자세다. 나의 테니스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와, 멋있다. 부러운가? 기본기 연습과 스트로크 훈련에 1532시간을 투자해 갖게 된 리듬이다. 나의 드럼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아침엔 투자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박지훈 부장님의 속 시원한 주식 상담까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 링크 남겨둘게요. 여기 통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상담해드리는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소중한 시간입니다, 네. 정말. 예.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잘 보관하고 있다가 최대한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자, 오늘 들어와 있는 사연 박종훈 부장님께서 소개해 주실까요? 알겠습니다. 네. 자, 닉네임이 레드푸우입니다. 레드푸. 레드푸우, 빨간 푸. 예. 귀엽네요. 약간 뭐 시진핑이 생각나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부장님. 오늘 드디어 제 사연이 채택된다고 해서 너무 떨립니다. 저는 효성중공업, 솔브레인, 삼성물산 보유 중입니다. 아무래도 긴 설 연휴가 오다 보니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몰라서 이렇게 긴 글을 남깁니다. 먼저 효성중공업입니다. 28만 원에 보유 중이고 약 1년 정도 됐고 보증은 30%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효성중공업은 저한테 아주 효자 같은 종목입니다. 최근에도 계속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 계속 오르다 보면 언젠가 한번 꺾이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있고요.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됩니다. 지금 익절하는 게 맞을까요? 라는 의견을 먼저 이런 이제 질문을 해주셨고, 네. 두 번째 종목은 솔브레인. 이게 이제 2024년 1월 때 매수를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현재 보유 중입니다. 솔브레인도 27만 원 선에서 매수했고 비중은 30%입니다. 사실 사고 많이 후회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제가 너무 고점에서 산 걸까요? 지금 거의 반토막이라 너무 힘듭니다. 솔브레인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그리고 마지막 종목 삼성물산 11월 매수했고 약 3개월 정도 매수를 하셨는데 12만 7천 원에 매수했고 비중이 40% 가장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은 계속 어려운 시기 보내다가 최근 다시 힘을 내는 모습인데 실적 영향으로 봐야 할까요? 실적 이슈가 끝나면 다시 하락세를 겪진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긴 연휴 전에 포트폴리오 점검받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부장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또 사연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레드푸님 사연 감사드리고 세 종목입니다. 예. 효성중공업, 솔브레인, 삼성물산. 지금 뭐 솔브레인 고생 많이 하셨겠다고 공감해주고 계시는 네네. 시청자분들도 계시는데 하나하나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장님의 의견을 포트폴리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뭐 항상 인생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뭐 내 모든 바구니에 담겨 있는 종목들이 다 어떻게 성공하겠습니까? 그런데 냉정하게 한번 이제 보자고요. 뭐 한 50점 드리고 싶은데 이제 50점이 이제 뭐 한 몇 달 지나면 또 한 60점, 70점, 80점 될 수 있을 거란 가능성은 있습니다. 1번 효성중공업. 네. 자, 종목을 볼 때 이렇게 한번 보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종목이 수익이 났어. 수익이 났는데 지금 갖고 있는 효성중공업이 원래 대장주는 아니잖아요. 전력 변압기 요쪽에서 초고압 변압기 섹터 내에서는 원래 대장은 누굽니까? HD 현대일렉이에요. 자, 그러면 HD 현대일렉이 영업이익을 어느 정도 버는지를 한번 컨센을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체크를 해보니 현대일렉이 올해 2025년 제시한 게 얼마입니까? 1조 버는 거잖아요. 자, 좋아요. 현대일렉이 1조를 버는데 시총을 체크해 보세요. 15조입니다. 시가총액. 자, 1조 버는데 15조. PER 러프하게 15배. 좋아요. 자, 이제 효성중공업을 보면 지금 리서치에 있는 모든 그 컨센서스를 뭐 굉장히 낮게 형성이 돼 있어요. 작년에 세팅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올해 아마 업데이트가 되면 네. 회사 단에서 보면 회사에서 제시할 수 있는 거는 어느 정도는 한 6, 7천억 정도까지 세게 보실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수주 베이스가 해외 수주가 이제 인식되기 시작한 거잖아요.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 그다음에 중요한 게 창원 공장 증설이 올해 하반기에 완료돼요. 얘네 왜 증설했겠어요? 약속된 수주가 있고 지금 물려 들어오는 미국 물량도 좀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또 애드업이 된단 말이에요. 얘네 유럽 되게 잘해요. 북유럽에서 지금 계속 수주단이 계속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변압기에 대한 이 북유럽까지 수주가 지금 붙었습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지금 얘 시총이 얼마입니까? 4조 7천억. 그럼 올해 만약에 6, 7천억? 그럼 내년 비전은 9천억. 자, 그러면 점점 2년 정도 뒤에면 HD 현대일렉의 현재 수주 2025년 기준 따라잡는다는 얘기예요. 아, 그러면 할인 거래가 되는구나. HD 현대일렉보다. 그러면 저는 효성중공업의 목표가가 얼마로 설정할 제가 뭐 제시할 수는 없지만 키 맞추기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효성중공업의 지금 2024년 4분기 실적 컨센이 지금 한 1,300에서 한 1,400억 사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시고 여기보다 비트하면 오늘 LS일렉처럼 빨간 불기둥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영역이 되냐면 이제 신고가 영역으로 되는 겁니다. 자유로운 세상으로 이제 새로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주가로 진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되고 그럼 리스크는 없어요? 있어요. 효성중공업의 사업부를 쭉 보면 건설 사업부가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그 건설 현장에 그 미착공 현장 부분만 채무 인수하면 리스크 소멸이에요. 제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없다라고 보셔도 되는 거니까 뭐 제가 볼 때는 효성중공업은 좀 길게 가져가시는 전략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조선주처럼 PBR 4.5배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밸류에 대한 노이즈를 할 단계가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저는 이 전력 테마 관련된 삼총사는 2025년에도 어쨌든 뭐 약간 변동성은 있을지라도 전체적으로는 주봉 월봉상에서의 팔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팔 이유는 없다. 팔 이유는 없다. 자, 28만 원에 보유하셨는데 지금 효성중공업이 50만 원. 딱 50만 원이네요. 네. 그래서 시총 6조에서 7조는 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약 한 20%, 30%. 아니죠. 더 버는 거죠. 6조. 네, 저는 50%. 6조 50%? 네, 50% 이상 봐야 그래야 HD 현대일렉 피어 그룹 대비해서 눈높이가 맞춰지는 정상적인 레벨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75만 원. 보신다. 이렇게. 지금 사실 왜 웃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가격으로. 예. 직설적으로 제가 그냥. 예. 자, 레드푸님의 알겠습니다. 걱정은 이제 계속 효자 역할을 지금까지는 하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오르다가 뭐 좀 꺾이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보내주신 거거든요. 근데 더 간다. 더 간다. 보유하자.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네. 근데 이 효자 역할을 하는 종목이 있는가 하면 이제 다음이에요. 그렇죠. 여기 솔브레인. 문제죠. 예. 솔브레인. 지금 27만 원 선에 매수하셨고 지금 17만 원대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주가가 최근에 이게
많이 진짜 정말 많이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이 주봉을 보게 되면 뭐 반등이란 반등이 전혀 없이 그냥 쭉 떨어졌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차트를 길게 한번 보면은 거의 뭐 진경산수와 같은 하나의 동양화가 그려진 경영력이 이 폭포가 쫙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2024년 여름까지는 괜찮았어요. 이렇게 이 상황만 보면 굉장히 좋았는데 그때 가격이 뭐 30만 원대였으니까 지금 17만 원대니까 뭐 거의 반토막이라고 해도 되네요. 자, 왜 빠졌을까라는 생각이죠. 이 회사는 이제 두 가지 섹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섹터도 있고 2차 전지 섹터도 있는 거니까 소재 업체잖아요. 그러니까 소재 업체고 사실은 지금 역사적 히스토리컬 밴드에 딱 걸쳐져 있는 겁니다. 여기서 더 빠지면 이제 큰 기업단의 문제가 있는 건데 범용 반도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 디램 시장이라고 보셔도 그냥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디램 시장,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오르면 얘도 올라요. 단순하게 보세요, 단순하게. 그러니까 이게 원래 그 프리커서라는 그 소재가 있고 그다음에 CMP 슬러리라는 그 소재가 있는데 요게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요? 그러니까 웨이퍼를 평판하게 만드는 소재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뭐 증착용 우리 증착이라고 아세요? 뭐 세정, 증착, 증착 장비 거기에 들어가는 화합물이 들어가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다.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이랑 굉장히 일맥상통한 거고 그들과 커플링되는 현상이 나올 수 있는데 과연 솔브레인이 반등하려면 반도체 업황의 전통적인 사업부가 언제 턴할까에 대한 물음표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를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 근데 하이엔드 제품은 여전히 뭐 실적은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모습들인데 워낙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주가가 거의 반토막 냈는데 저는 글쎄요 한번 바닥 확인하는 흐름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것들이고 다만 올해 작년 12월서부터 약간의 이렇게 이 2중 바닥, 3중 바닥 테스트할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데 저는 적어도 한 16만 원 라인 때 깨지면 이거 회사 문제 있다. 이거 좀 안 된다. 라는 생각하는데 저는 그 가격 이하로 빠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저는 오히려 얼마 전에 제가 포스코홀딩스 우리 회사 레포트 제목을 뭐라고 표현을 드렸냐면 바텀 피싱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솔브레인은 바텀 피싱의 종목에 해당되는 후보군 중에 하나예요. 빠질 대로 다 빠졌다. 물론 올해 연초 1월 종목 장세에서 이 수익률 상승 제고하는 종목군에 편입되지는 못했지만 저는 적어도 1분기 시점에는 어느 정도 바닥 잡고 서서히 하방 경직을 확고히 하면서 이렇게 부드럽게 U자 형태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인 종목이 솔브레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쨌든 역사적 밸류 하단부에 자리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2차 전지 소재 사업부도 있는데 여전히 그거는 전방 수요 워낙 안 좋으니까 뭐 그거는 뭐 기대가 아예 빼고 그냥 범용 반도체 사업. 이거 여기 HBM에도 사실은 소재 들어가거든요. 아 그래요? HBM에도 소재 들어가는데 AI 반도체에도 소재 들어가요. 근데 소재 업체를 AI 반도체 수혜주로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안타까운 모습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HBM이나 GPU 양산에 그러니까 특화된 소재가 들어가면 이제 수혜주로 분류하긴 하는데 뭐 간접 수혜주로 항상 거론이 되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뭐 반도체 전통적인 업황이 살아나면 얘도 드라마틱하게 올라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가격대로 보면은 어느 정도까지 좀 잡아봐요? 올라간다면? 네. 저 올라간다면 항상 기술적 흐름을 무시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23만 원이 매물대가 굉장히 두텁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1차 목표가로 선정하시고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고민이 좀 많으실 종목이기 네. 때문에 네. 가격대까지 1차적으로 좀 제시를 해드렸고요. 다음 삼성물산 보겠습니다. 이게 비중은 제일 높아서. 삼성물산. 그렇죠? 예. 40% 갖고 있다고 40%. 하셨는데 12만 7천 원이 매수 가격이거든요. 저도 지금 바빠요. 예, 확인하느라고 삼성물산. 네. 어떻게 돼 있을까 이렇게. 어떠세요? 저는 뭐 그냥 네. 찾아보는 겁니다. 자, 삼성물산은 한번 차트를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자, 작년에 왜 이렇게 올랐을까요? 밸류업 때문에 올랐죠. 밸류업. 밸류업 때문에 올랐죠. 네. 밸류업 때문에 올랐다가 이게 쭉 빠졌는데
자, 이제 삼성물산이 어저께 실적 발표했죠. 어저께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한 6,300억이니까 영업이익이 생각보다는 잘 안 나왔어요. 기존의 컨센이 한 7천억 내외였기 때문에 뭐 몇백억 빠지는 상황이거든요. 오늘 빠졌어요. 자, 삼성물산은 누구랑 연관관계가 높은 회사입니까? 삼바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와 굉장히 일맥상통한 되게 커플링 현상이 많이 나오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삼바는 오르는데 지금 삼성물산은 잘 못 오르고 있는. 삼바는 뭐 어저께 얘도 이제 실적 발표했는데 되게 잘 나왔고 제가 아까 전에 우리 컨퍼런스 콜 맞아요. 그거 얘기를 네. 말씀드렸을 때 얘도 좀 얘기 좀 해줘야 되는데 어떤 얘기했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로직스 사업부 했고 이제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올해요 플러스 25% 매출 성장이 나올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다 하나 더. 지금 5공장 지금 완료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벌써 5공장 60% 수주가 다 채워졌어요. 그리고 저요 6공장도 만들 것 같은데요. 딱 얘기한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이제 오늘 불기둥 나왔지 않습니까? 물론 저는 뭐 4%가 여러분들 애게게 할 수 있지만 전 삼바가 4% 오르는 거는 물론 아까 고점은 굉장히 얼마까지 거의 뭐 6%까지 올랐다가 지금 조금 2% 빠졌는데 삼바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삼성물산에게는 나쁘지 않다라는 것들인데 저는 자 오늘 빠졌는데 뭐 실적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빠진 걸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삼성물산이 지금 시총이 얼마죠? 20조, 21조입니다. 시가총액이. 자, 얘네 실적 얼마 나오냐면요. 작년에 3조 벌어요. 자, 올해 3조 2천억 정도 법니다. 자, 내년 3조 5천억 법니다. 자, 무슨 말씀 하고 싶은 거냐면 드리고 싶은 거냐면 실적은 계속 올라옵니다. 산물이 FN가이드 가서 제가 쭉 삼성물산을 커버하는 전 증권사의 목표가가 지금 얼마 설정되지 봤더니 평균이에요. 평균 19만 원. 19만 원이요? 네, 목표 주가. 그러면 삼성물산을 왜 이렇게 목표가를 하향 안 하고 계속 이렇게 스탠스를 유지하는 거지? 1번 실적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다음에 삼성물산은 정말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계속 취할 회사다. 근데 어저께 보시면 알겠지만 2026년까지는 자사주를 다 소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배당 정책도 늘릴 생각도 있고. 하나 더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고 싶습니다. 어저께 굉장히 핫했던 종목이 뭐였죠?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가 되게 핫했죠. 네.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두산 에너빌리티 한국의 K 원전은 국가별 수주만 보지 말아라. 이제 미국의 빅테크의 수주도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가 열릴 수도 있다라는 것들이에요. 자, 작년에 삼성물산 관련된 기사를 쭉 한번 스크린에다 보면 이런 기사가 하나 나올 겁니다. 작년 여름인가? 루마니아와 원전에 관련된 사업 파트너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 어떤 사업? SMR, 소형 원전에 관련돼서 지금 루마니아와 지금 굉장히 지금 발빠르게 같이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이 원전주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 지금 없을걸요? 그러면 이 결과물들이 언제 나오는지 여러분들은 계속 체킹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뉴스케일 관련돼서 지금 스웨덴이랑도 같이 좀 지분 투자해가지고 같이 협약 맺어 공동 사업이 좀 강화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물론 이제 삼성물산이 수소 사업도 하지만 저는 이제 그 상승의 트리거를 밸류앱도 있지만 그거는 뭐 사실은 뭐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단기의 모멘텀을 찾는다라면 절대 원전에서 힌트를 좀 삼성물산은 물꼬를 틀 수도 있는 가능성은 있고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삼성물산이 SMR을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제가 단언컨대 올해 어느 시점인지 모르겠지만 삼성물산이 원전과 관련된 뭔가 이런 뭔가 스토리가 내러티브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이 반드시 나온다라는 것들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K원전의 중추적인 역할은 모르겠으나만 세계 최초 이 소형 원전의 SMR을 삼성물산이 루마니아와
또 스웨덴과 뭔가 합작품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둬야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어요. 삼성물산과 SMR의 연관성 네. 올해 내내 제가 야, 키워드로 SMR. 좀 기억해 두고 네네. 있겠습니다. 저희 지금 사실 실시간으로 부탁해 주신 종목들 몇 개가 있는데 네. 시간이 없어요. 조금 빨리 올려줬으면 저희가 시간 조절을 좀 했을 텐데 좀 아쉽지만 부장님 가능하실까요? 한 40초씩 핵심만 좀 짚어주실 수 있어요? 아까 현대차 얘기 이따가 좀 해드리겠다 해주셨잖아요. 네. 현대차 좀 짚어주시고 LS 일렉, 서현 이화까지 40초씩 네. 아주 핵심만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네.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현대차입니다. 현대차는 관세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없다? 없다. 왜냐면 지금 트럼프 형님이 건들고 있는 나라가 캐나다 말고 또 어디? 멕시코. 멕시코는 자동차 공장. 자동차 공장과 연관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네. 때문에 아직 외교 정책, 관세 정책은 진짜 말로만 지금 일관하고 있는 트럼프이기 때문에 좀 구체적인 얘기가 나와야 네. 항상 우리 주식시장에서 얘기하는 항상 그 교과서 같은 얘기 있잖아요. 불확실성의 해소. 이거잖아요. 심지어 불확실성이 상존해 있는 게 자동차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고 2차 전지 관련돼서도 IRA 관련 법안 이런 이게 현대차가 사실은 지금 하이브리드만 있는 게 전기차 관련돼서도 라인업이 지금 잘 구축되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네네. 그것도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들이고 LS 일렉. LS 렉은 저는 스트롱 바이 스트롱 바이가 지금 아니죠. 홀딩 강하게 스트롱 홀딩이죠. 여기서 사실은 매수하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네. 이 부담스러운 자리에서. 하지만 갖고 계신 분들은 계속 홀딩 하셔야 되는 거고 LS 일렉을 분석하는 방법은 아까 제가 효성중공업을 분석했던 방법을 LS 일렉도 한번 적용해 보세요. 피어는 누구? HD 현대일렉의 밸류에이션을 딱 고정값을 메모지에 써놓고 LS 일렉 실적 그다음에 효성중공업 실적을 적어도 2년치 정도만 파악을 하셔가지고 한번 자로 한번 그어보세요. 아 그러면 어느 정도 목표치가 나올 나오겠죠. 네. 그런 것들입니다. 강한 보유 서현 이화까지만 짧게 한번 차트 봐주시겠어요? 네, 서현이와 역시 네. 자동차 섹터로 봐야 되는데 여전히 자동차 부품단에서는 현대차와 기아의 숨통이 트여져야만 하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게 테슬라랑 납품 여부와 상관없이 단순하게 그냥 K 자동차의 부품단으로만 보십시오. 항상 형이 움직이지 못하면 부품단 물론 안도의 한숨을 쓸 수 있는 거는 자기 합리화,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건 싸잖아요. 그래요. 자동차 부품은요. 작년도 쌌고 재작년도 쌌고 3년 전도 쌌습니다. 자동차 부품단은 정말 고질병입니다. 네. 밸류에이션은 싸지만 결국 부품단에서 공급이 더 확대가 되려면 현대차나 기아가 이 숨통을 틔워줘야 네.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좀 숙제가 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짜 급하게 40초씩 요청드렸는데 이렇게 또 정말 답변을 너무 시원하게 든든합니다, 정말. 해주셔서 예. 감사드리고요. 박지훈 부장님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60분 진짜 꽉꽉 채워서 정말 꽉 말씀드렸는데 찼습니다. 네. 중요한 말씀 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세계에서 지금 주목받고 있는 성장이 기대되는 나라 어디, 팀장님? 베트남이 아니죠. 네, 인도입니다. 베트남도 예. 있지만 인도입니다. 최근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인도. 그래서 어떻게 투자해야 될까 궁금하신 분들 위해서 저희 아침엔 투자에서 특집 방송 선물처럼 준비하고 있습니다. 2월 4일, 2월 14일 이 시간 아침 10시입니다. 인도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 기업들 실적이 어떨까? 어떻게 투자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 인도 투자의 진심인 NH 투자증권에서 발로 뛰면서 준비하신 내용이 있다고 하니까 인도 특집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훈 팀장님이 네, 아니 또 하나가 지금 2월 14일 날 박지훈 부장님. 그러니까. 예. 갔다 옵니다. 그러니까. 아, 정말. 네, 갔다 조심히 다녀오시고. 제가 가고 싶네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날 저기,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제가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예, 마지막 인사. 예, 해야 저는 될것 뭐 같아요. 2주 동안에 정말 너무나도 뜻깊은 시간이었고 너무 좋은 추억을 만들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특히나 여기 나오신 저희 박지훈 부장님과 이게 같이 저 하면서 제가 방송을 잊고 그냥 몰입해서 들었어요. 맞아요. 늘. 예, 저도 이제 공부하는 시간이었고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는 정말 이 아침엔 투자를 보시는 것이 정말 축복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박정훈 팀장님 오늘까지 네, 함께 오늘까지. 해주셔서 네, 감사드리고 예, 다음에 누군가가 또 좋은 뉴스가 있으면 좋은 이제 여행을 가시거나 그럼 제가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엔 투자에 또 네. 종종 출연해 주시고요.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